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요. 그래서 응보적 정의는 정의를 내린 건데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게 발생을 하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부과하면 잘못한 사람도 문제 행동을 안 일으킬 거고 변화를 할 거고, 또 사회도 우리가 그 공동체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 방식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 방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빨리 통제를 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안 좋게 만든다는 거고, 대부분 우리 사회가 요 원리를 곳곳에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일로 와 누가 그랬어 하고 혼내거나 야단치는 방식으로 문제 행동을 안 하게 하죠. 이게 오래되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딱 애들이 정신 차리고 부모님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시끄러운 거 없애는 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가정도 그랬으면 이제 학교나 아까 그 뭐 야구나 뭐 부서, 회사 같은 데 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을 때 이 잘못이라는 부분의 기준도 사실은 처벌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 작년인가 봤던 강연 중에 그 미국 야구 코치협회에서 하는 LA 다저스의 쇼온 랏킨이라고 하는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직함이 뭐 기술 개발 뭐 디렉터인가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인 선수 육성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뭐 선수 육성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선수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근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처벌, 퍼니시먼트라는 게 그 처벌받는 선수의 신념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처벌을 주는 사람의 신념만 강화시킨다. 그렇죠. 네. 요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그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네.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잘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유가 있어서 후배를 이렇게 때렸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건 맞죠. 그러니까 맥락을 제거하고 잘못이니까 너는 벌 받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 주는 사람 신념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겠다라는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랬는지도 묻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줬을 때,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감독이 내가 믿었는데 오히려 나는 우리 팀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벌 주고 끝냈다 했을 때는 분노가 커지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이 행동은 좋은 뜻에서 했지만 이 행동 때문에 나쁜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좋은 뜻으로 했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고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행동했구나를 깨닫고 이걸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책임감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처벌을 받고 끝나기 때문에 나는 이쪽 사이드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막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처벌을 주는 사람의 신념만 강화되고 이 처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벌받았고 재수없게 걸렸고, 왜냐하면 내가 이 후배를 때린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선배한테 맞았었고 늘 우리가 해왔는데 요때 조 감독이 와가지고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 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도 없고 고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오빠하고 동생이랑 싸웠다. 그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일로 와 누가 그랬어? 왜 자꾸 오빠가 동생 그래? 너 그러면 돼 안 돼? 하고 이제 부모님 논리로 부모님 법을 적용해서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하고 얘는 화가 나고 그래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부터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받고 사회에서도 계속 이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떤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책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침해당했다는 권리만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대결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 갈등이 더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기본적인 원리다 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면 그런 힘의 작동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원리가 뭐냐?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다. 근데 잘못은 뭐냐? 내 기준에서 감독이 저러면 안 되지. 학부모가 이러면 안 되지, 학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구 선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다 자기의 법적 기준 혹은 이 기준을 가지고 그게 위배되면 잘못이라고 보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주고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힘이 여기서 온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면 말씀 계속 주신 거를 이어서 받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힘과 권한을 갖고 벌을 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저건 문제 행동에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우리가 하잖아요. 응보적 정의가 나쁜 게 아니고 결국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다양한 것들을 적용을 해 보는 거지만 많은 경우 강력한 벌을 주면 애들은 그 행동을 멈추죠. 근데 얘기하신 대로 그 행동을 멈추는 이유가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기보다는 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처벌 자체에 사실은 그 고민의 지점이 더 진도 안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결국 교육의 기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의 기회가 우리의 선택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야 내가 힘과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 응보적으로 좋지 않은 긴급한 어떤 조치들이 작동을 하지만 나중에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때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협소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춘기 때 보면 난리 나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갑자기 막. 근데 더 문제는 이제 그게 작동이 힘이 커지면 작동이 안 되지만 사실은 자기는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그 방식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답습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질문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때리고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때린다면 정말 또 다른 문제지만 이 선배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바로잡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면 뭐 선배 말을 안 듣는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럼 자기도 나름대로는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잘못을 바로잡는 이 행동을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이나 혹은 감독님이나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왜 네가 누굴 때렸어 하고 얘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